예, 조국 전 장관이 혹시 출마를 해서 신당을 만들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혹시 출마를 하게 된다면 나가는 곳은 어디일까? 이렇게 또 까 시리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조국 전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국 교수님께서 전주에 오신다고 하니까 전주을 출마설이 제가요? 예.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근데 혹시 전주가 아니더라도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정치에 나오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마설이 팽배할 때 저하고 문자를 교환했는데 결론으로 말하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어서 2심 재판에 전념하고 싶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출마하냐 안 하냐의 주제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조국 장관하고 그렇게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하면은 조국 장관이 지금 나 출마한다, 신당 창당한다, 광주로 간다 이런 말씀은 할 수가 없죠. 마음은 있어도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조국 전 장관의 출마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신당 창당 아직 먼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 전화를 드렸는데 자,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 했더니 바람직하지 않다가 55%로 바람직하다보다 훨씬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넘겨주게 된 이유가 부동산 값도 있지만 조국 전 장관으로 비롯한 이 내로남불 이것 때문에 정권을 뺏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거나 신당을 차리는 게 과연 야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요즘에 계속해서 이 현 정부를 향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데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망나니의 그 모습 보고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망나니처럼 칼을 검찰이 쓴다면 그 칼을 뺏어야 되죠. 아,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구나. 2019년 사태 이후로 검찰공화국 대한검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극우로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 어제 SNS에만 해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윤석열 정부다. 혀가 2개다. 사이버 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 수위가 굉장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로 밀어볼 때 조국 전 장관이 정치에 뜻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자, 바로 OX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 총선에 출마한다. O. 하지 않을 것이다. 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 또 갈렸습니다. 자, 이번엔 박원석 전 의원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재판받는 피고인이라는 신분이 그 여러 가지 좀 난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이 출구가 없습니다. 본인의 명예회복을 비롯해서 지금 본인이 이제 직면해 있는 사법 리스크를 탈출하려고 하더라도 총선 출마 이후에 이렇다 할 길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아마 민주당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선거에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 상태로 유지되고 캡이 풀린다고 했을 때 사실상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비례의석을 한 석도 못 건집니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위성정당을 대놓고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우호적인 일종의 이제 그 위성정당 성격의 비례 전문 정당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 그럼 아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 신당과 비슷한 그 대척점에도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그걸 만든다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 민주당으로서는 눈 뜨고 앉아서 비례의석을 뭐 소수정당이나 이 뭐 국민의힘 계열에 혹은 국민의힘과 가까운 보수 비례 전문 정당에 내주느니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게 만들어가지고 선거에 참여하면 나중에 선거 끝나고는 통합할 가능성도 있고 또 우호적인 그런 정당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있다. 아, 예. 최진영 변호사님. 정의의 신 DK와 운명의 신이 정말 살아있다면 조국 전 장관이 갈 곳은 국회가 아니고 사실은 서울구치소가 될 가능성이 크죠. 실질적으로 1심에서 지금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지금 그 실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보석이 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안 했을 뿐이지 2심 재판이 지금 사실상 거의 막바지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변수가 생겼죠. 그 따님이신 조민 씨가
본인 지금 똑같은 엄마 아빠의 재판과 관련된 자기 재판과 관련해서 이번에 모두 공소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을 냈습니다. 딸이 자백을 하는데 아빠가 그것에 부인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죠? 딸을 증인으로 본인 재판에 불러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지금 이제 다 하나도 안 거쳐도 될 만큼 지금 조민 씨가 지금 다 자백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고속도로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빠르면 다음 재판 기일에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 기일을 잡아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대법원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만약에 물론 뭐 아직까지 무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만 이미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유죄 확정이 됐고 따님인 조민 씨의 어떤 그 범죄를 다 자백하는 이 사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유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거기다가 1심에서 지금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계속 범죄를 부인한다? 그러면은 그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물론 법정에 지금 그 구치소에서도 옥중 출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국이 강이 아니고 조국의 늪에서 민주당은 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역풍에 대한 그 염려에서라도 한다더라도 설령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조국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국민의 표가 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이 아니냐 예측해 봅니다. 장 변호사님. 일단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무죄로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1심에서는 법원의 태도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심 단계에서 법정 구속을 최소화하지만 항소심은 또 다른 부분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그 판단은 정확히 할 겁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명예를 회복하는 수단은 총선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북콘서트를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거론하면서 스피커 역할을 분명히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총선이라는 카드는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평가하고 자, 싶습니다. 마지막 정광재 대변인. 저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역구로 출마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영남입니까? 호남입니까? 서울입니까? 당연히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그게 호남이 될지 아니면 서울에서 자신이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서남부 벨트가 될지는 뭐 자신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자신의 가족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박원석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이 정계특위가 있어서 비례대표 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단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가 될 경우인지 아니면 과거와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가 될 건지에 따라서 이 비례대표 출마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 결국에는 지역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에 나서는 것이 가장 조국 전 장관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조 전 장관이 과거로 돌이켜 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대목이 뭘까라고 한다면 민정수석에서 인사청문회가 있는 법무부 장관, 정무직 장관 자리로 갔다는 걸 겁니다. 그때 국회나 아니면 바로 그 대선에 직행했더라면 지금의 이 정치 구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선택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